이번 시간에는 과학시대의 신앙 9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봅니다. 제목은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가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7장에서 다루었던 지능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과 약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갈등, 이제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그저 맹목적인 우연과 비인격적인 물리적 산물일 뿐이야.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러면 종교적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우연적으로 사고하는 인간이 등장했을 뿐인 거지 우리가 다른 동물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유전자적으로 분석해 보면 우리는 전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정신과 우리 도덕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물리적인 용어로 설명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존재하는 세계도 이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제 사라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특별해? 의식이 특별해? 그런데 언젠가는 이 우주도 소멸하게 될 텐데, 우주가 소멸하게 돼서 우리 인간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신이 다 사라져서 이 세상에서 다 없어졌다고 해봐. 그때도 인간이 특별하다고 말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는 약 138억 년간 우리가 등장하지 않고도 상당히 잘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인간이 없어도 우주는 잘 굴러갔어. 지구는 잘 굴러갔어. 여러 동물들이 나오고 소멸하고 멸종하고 생겨나고 잘 됐어. 인간이 없이도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인간만이 특별하다고? 그러면 138억 년의 역사는 그럼 다 뭐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그 긴 시간의 마지막에 등장한 아주 이례적인 우연적인 사건인데, 여기에 특별성을 부여하면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그 긴 역사는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의 특별성을 얘기할 때 종종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류 원리입니다. 인류 원리는 어떻게 인간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의식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때 빅뱅 초기에 뭔가 조금만 달랐어도 인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조금만 멀거나 가까웠어도, 또 뭐 달이 없었어도, 여러 가지 조금만 달랐어도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뭐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하지 않았어도, 여러 가지 수많은 하나의 우연만 틀어져도 인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무한대의 우연의 반복으로 인간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마치 인간이 등장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온 게 아닐까라고 하는 설명이 보다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이제 인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로또를 샀는데 한 번은 당첨될 수가 있죠. 그런데 1회부터 계속 매 회마다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억수로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에는 뭔가 조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이듯이, 이렇게 무한대의 우연의 반복으로 인간이 등장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마치 인간이 존재할 것을 그 태초 빅뱅 순간부터 그러한 씨앗이 거기에 품어져 있지 않았을까. 신적인 요소를 굳이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빅뱅 초기에 마치 138억 년이 지나면 인간이 등장할 것에 대한 씨앗이 거기에 감춰져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제 주장이 이제 인류 원리입니다. 신학적인 인류 원리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다 설계하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무작위 인류 원리라 그래서, 이건 호트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산출한 정확한 측정값들의 조합들이 다 우연적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무한대의 반복이야? 라고 했을 때 이들의 설명은 다중우주를 들여옵니다. 사실 다중우주는 과학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주가 무한대로 많다면 그 무한대로 많은 우주 중에 하나의 우주 정도는 무한대의 우연인 우주가 등장하는 것도 나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우주가 무한대로 많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인류 원리를 반박하는 차원에서 이제 다중 우주가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특별함, 과학은 인간의 특별함을 논할 수 없다. 과학의 연구라는 것은 본성상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무엇인가가 특별하지 않다라는 주장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만이 우리를 향한 신의 특별한 사랑과 돌보심, 그 특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등 입장을 비판합니다. 갈등 입장의 사람들은 그러한 그 무신론자들은 무한한 수의 우주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애써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자신이 특별하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무한대의 우주를, 증거가 전혀 없지만 무한대의 우주를 상정할 정도까지 하면서까지 인간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다중 우주의 존재가 인간의 특별성을 그러면 감소시킬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우주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주가 굉장히 많다더라. 그러면 인간의 특별성이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는 천동설이 지배했던 시대가 있었죠. 지구 중심으로 모든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동설이 인간의 특별함을 감소시켰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천동설의 세계에서는 지구가 중심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신성하고 더 거룩하고 이러한 영역이었는데 이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넘어오면서 하늘이라는 것이 특별한 뭔가 거룩한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면서 결국 인간의 특별함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격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결국 그 다중우주의 존재라고 하는 것도 인간의 특별성을 약화시키는 주장이 아니다라고 분리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입장의 핵심은 인간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에서만 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화 입장에서는 인간의 단계에서 의식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의 특별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대화 입장은 이제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느 우주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어느 순간에 그 진화 과정의 산물로 의식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그 의식이라는 것이 하필 인간의 단계에서 그것이 생겨났지 이 자체만으로 인간은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비정신적인 물질로 그 환원 시켜서 인간의 특별함을 억누르려고 하는 시도, 이 갈등 입장의 시도도 거부하고 인간의 정신을 물리적인 우주와는 다른 어떠한 특별한 곳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분리 입장의 설명도 거부하면서 이 과학적인 설명을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특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이야기는 지금도 전개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볼 때의 드라마의 의미가 그걸 보는 중에는 모르죠. 결론에 가봐야 그게 그러한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주의 의미는 먼 미래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인류 원리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인다고 하면 서사적인 인류 원리, 서사적 인류 원리가 어떤가라고 호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우주적 설계 또는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 그 서사적인 인류 원리에서는 신을 우선적으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인류 원리 차원에서는 그 초기부터 신이 다 계획하고 예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과 이렇게 충돌을 하기 때문에 태초의 단계부터 신의 설계를 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인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에 대한 탐구는 전 우주적 이야기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요구합니다. 우주의 의미에 대한 탐구는 희망을 근간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주 이야기가 인간의 단계에 때 와서 어떠한 지능이 들어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특별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이 우주 이야기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개방이 되어 있다. 이 우주는 어떻게 더 되어 갈까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채 개방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럼 우리는 인간의 특별한 존재인가? 이제 과학적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특별하지 않다. 진화 과정의 그 산물에 불과하고 인간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이제 분리 그 입장에서 인간의 특별함 자체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야. 특별하다 말다 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이지. 과학은 방법론상 특별함을 얘기할 수 없어.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영역으로만 설명이 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단계에서, 그것이 비록 우연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단계에서 지능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특별성을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그 우주의 드라마 속에서, 그 진화 과정 속에서 탄생한 어떠한 굉장한 특별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인가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